침대 아래 숨겨둔 천가방. 안에선 골드바 25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검은 가방 안에선 돈다발, 5만 원권 지폐 돈 뭉치가 수북히 쌓였는데 어림잡아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김치통 안에까지 비닐로 쌓아둔 봉투를 숨겨뒀습니다. 역시 100만 원권 수표와 현금 다발입니다.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 가방, 신발까지. 경남은행 이모부장이 차명 오피스텔 3곳에 횡령한 돈을 숨겨둔 건데 1kg짜리 골드바 101개, 현금 45억 원, 미화 5만 달러, 상품권 4,100만 원어치까지 무려 147억 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집에서도 현금 4억 원이 나왔고 가족 명의의 재산도 22억 원이었습니다. 부동산 대출 업무를 하던 이 부장은 지난 2016년부터 계좌에 보관된 시행사의 대출 상환금을 마치 시행사가 출금하는 것처럼 위조해 11차례 699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또 시행사는 요청하지도 않은 추가 대출을 일으켜 688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7년간 모두 1,387억 원을 가족 명의 또는 서류회사의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나중에 빼돌린 돈으로 먼저 빼돌린 대출을 갚았기 때문에 은행 측 실제 피해액은 50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검찰은 이 부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한편 은닉재산과 가족 명의 재산까지 범죄 피해금 173억 원을 우선 확보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지난달 20일 BNK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횡령 혐의를 보고했습니다. 서울투자금융부에서 일하던 이모 부장이 78억 원가량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부장이 484억 원을 더 횡령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모두 562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장의 횡령은 7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상환자금 77억 9천만 원을 가족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자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서류를 위조해 더 큰 돈을 빼돌렸습니다. 자금 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326억 원을 빼돌리고 상환자금 158억 원도 유용했습니다. BNK 경남은행은 수백억 원의 돈이 사라졌지만 7년 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확하게 위조하다 보니까 우리도 발견하기가 솔직히 어려웠어요. 피노키스라는 걸 도장도 위조하고 다 위조를 하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가 개인의 일탈 유예에도 은행 내부 통제 실패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같은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통제를 위한 순환 인사는 없었고 은행 자체적인 내부 감사도 허술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사고 수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는 그렇다고 하면 내부 통제 실패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의 서울투자금융부와 경남창원 본사에 검사반을 투입했고 내부 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도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 환수부도 이 씨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BNK 경남은행은 이 씨의 부동산과 예금을 가압류하는 등 채권 보존 조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새마을금고, 우수 새마을금고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달 이곳에서 근무하던 과장급 직원이 경찰을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오랜 기간 몰래 고객의 돈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직원은 이 지점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는데 주로 은행 창구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직원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고객 돈 40여억 원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법은 돌려막기였습니다. 이 직원은 고객이 가입한 예금이나 적금을 맘대로 해지해서 돈을 빼냈습니다. 고객이 만기일이 됐다며 돈을 찾으러 오면 다른 상품에 가입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고객이 가입을 거절하며 돈을 달라고 하면 다른 고객 계좌에서 돈을 꺼내 돌려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이용해 출금 동의서까지 위조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새마을금고 측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 같은 건 없었나요? 원래 내부 통제 시스템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작동이 못한 거예요.
이 직원은 횡령한 돈을 생활비 등에 써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금융기관이나 기업에서 직원들의 횡령 사건이 잇따라 들통나자 압박감을 느껴 자수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피해 고객들이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은 11억 정도. 새마을금고는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피해액에 대해선 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상급자와 함께 범행했다는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와 우리은행 등 수십억 대 이상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곳이 올해 들어서만 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경찰이 서울 회원동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614억 원을 횡령한 이 은행 직원이 구속된 지 이틀 만입니다. 구속된 전무차장은 세 차례나 은행 내부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2012년과 2015년 각각 173억 원과 148억 원을 수표로 빼갔는데 이때 담당 부장에게 결제받은 가짜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에 이 돈을 맡겨두겠다고 속여 담당 부장의 결제를 받아냈습니다. 우리은행 내부자는 당시 전 차장이 신탁회사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더 많이 준다고 속여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구속된 직원은 2018년에도 293억 원을 빼내고 계좌를 아예 해지해버렸습니다. 이때도 자산관리공사가 이 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가짜 문서를 작성해 결제를 받았습니다. 우리은행은 자산관리공사가 정말 이 돈을 맡기로 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은행은 2020년 터진 1조 6천억 원대 금융사기 사건 라임 사태 때도 이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 펀드가 부실하다는 걸 알면서도 고객들에게 계속 펀드를 팔았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우리은행은 모든 내부 문서를 전자문서로 스캔해 보관하도록 개선했습니다. 횡령 사건이 터진 부서의 문서들도 이때부터 전자문서로 보관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은 모두 사라지고 계좌까지 해지된 뒤였습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헛말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강화되었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횡령건에 대해서 제일 먼저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금융감독원은 신한, KB, 하나 등 모든 은행들의 내부 통제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